앉으시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표정은 일단 좋으신데요? 지금 표정 관리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네. 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제가 더 걱정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우리 백재 선생 보니까 안 네. 괜찮은데 다리도 다치시고. 아, 저요? 다리를 조금 다쳤습니다. 오래 가네요. 예. 근데 뭐 다리 다친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만, 통진당 사태처럼 된 거는 고통의 시간이 좀 길잖아요. 이것도 예. 시간이 가면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뼈 부러진 거 붓고 네. 이제 뭐 살찌진 거는 또 네. 이렇게 새살이 돋고 네. 흉터야 좀 남겠지만 네. 예, 또 네. 나아지겠죠. 네. 새살이 어떻게 돋는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좀 방법을 찾아보고 알아보죠. 어떻게 전망도 해보고. 네. 아니, 보이스 코리아를 그렇게 열심히 보셨다면서요? 아, 제가 그 노래를 못 부르는데 듣는 거는 잘 하거든요. 네. 본방사수는 못하고 다시 보기나 이런 걸로 네. 해서 많이 듣고 다녔죠. 아니, 제가 사실 뜬금없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보이스 코리아부터 여쭤본 건 다른 게 아니라요. 그거 4강하고 결승하고 이럴 때 통진당이 사태가 일어났을 와중에도 그걸 보실 여유는 있었나 하고 신기했어요. 제가요, 네. 그때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네. 이렇게 하여튼 그 직전 직후 정회할 때 네. 이 공동대표들하고 주요 당직자들 대기실에 있을 때 네. 마음 가라앉히라고 네. 그 중에 이렇게 골라서 틀어놓고 같이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 공동대표랑 같이 들으셨으면 그 자리에 예. 심상정 전 대표, 조준호 전 대표 예, 뭐 그런 다 분들 계실 계셨는데 때요. 별로 관심을 안 보이시더라고. 그 음악을 즐길 수 있었던 건 유시민 전 대표분이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 즐긴다기보다는 이제 마음을 좀 마음의 바꾸신 위안이 건가요? 위안이? 되죠? 되셨어요? 좋은 노래들을 들으면.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예. 저희 인터뷰 전에 간단하게 짧게 여쭤보고 짧게 그 답을 듣는 속전속결이 있습니다. 간단히 한 몇 개만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할까요? 네. 긴장됩니다. 아유, 무슨 긴장은요. 아유, 네. 그 중앙위 폭력 사태가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눈으로 다 목격하니까요. 기사에도 나온 거는 유시민 대표가 맞고 안경이 날아갔다. 안경이 날아간 건 아니고 네. 제가 날아갈까봐 빨리 집어넣었어요, 호주머니에.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심 대표를 발을 잡고 당직자들하고 밀면서 이제 같이 나왔죠. 나와야 되겠다가 첫 번째 든 생각이시군요. 예. 그리고 심상정 대표를 몸으로 감싸 안아 보호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자 이거였군요. 예, 그때 우리가 회의 전에 혹시 폭력 사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했었어요. 예상하셨군요. 폭력 사태를 예상까지는 예상했다. 아니고 혹시라도. 네, 우려. 예,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오빠들이 지켜줄게 그랬거든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조준호 대표하고 제가 심상정 대표에게? 예, 농반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또 의장이고 하니까 그래서 오빠가 지켜주신 거군요. 선거에 부정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 인지하신 게 언제세요? 그 비례선거가 3월 18일에 끝났는데요. 제가 3월 20일쯤에 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처음 인지했죠. 그때 왜 안 밝히셨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네. 이 불길한 느낌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또 해보고 별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한 조건에서 총선 일정이 너무 임박해 있어서 예, 물리적으로 이거를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겠다 지금 그런 판단이. 알겠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 진전될 때 사퇴하시고 나서도 이정희 대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 차례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그런 말씀 하셨던 게 보도됐어요. 광화문에서 신발 한 켤레를 잃어버린 사람이 2017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으신가요? 아니 뭐 아니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예. 현재는요? 지금은 뭐
이정희 전 대표의 향후 행보나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니냐. 또 그분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아직 제가 잘 몰라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거는 좀 짧게 답변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부실과 관련해서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다. 이런 말이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비난을 샀습니다.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법률가하셔서 네. 그 정도로만 드릴까요? 예. 법률가여서. 네. 네. 정치인으로서 유시민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기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잘 봐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실제 정치는 이제 자기가 몸담은 당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정치인 개인도 잘 될 수 있는 거지. 당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버림받게 되면 거기 속해 있는 정치인에게도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여기까지 하죠. 네. 속전속결 여기까지 하고 인터뷰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진당 사태부터 여쭤봐야 되겠죠. 새 지도부가 누가 될 것이냐? 지금 다 물러나고 다 안 한다고 했는데. 새 지도부 예. 선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이제 이정희 대표하고 저하고 둘이고요. 네. 다른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의 가시권에 들어있는 분은 심상정 전 대표나 노회찬 의원이나 뭐 강기갑 현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예. 뭐 그 밖에도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그렇게 보고 당권파 중에 누군가가 또 지도부에 선출될 수 있을까요? 출마는 그분들의 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또 뭐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을 대표로 선출하는 거는 또 당원들의 권리니까 네. 모든 일이 다 가능하죠. 네. 그렇지만 예, 저는 뭐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누가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임기 1년의 당지도부 선출이거든요. 원래는 2년인데 첫 번째 선출은 1년만 하기로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 뽑히는 당 대표와 지도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공감을 만드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죠, 이제. 우선 통진당 내부에서 자진 사퇴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통합진보당이 직면한 과제는 한 3가지 정도로 봐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민주주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을 현대화하는 과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으니까 이렇게 해서 거대 담론에서 곧바로 정책을 뽑아내는 이런 데에서 좀 더 정밀하게 국민의 실생활에 다가서는 좋은 정책들 만드는 과제 있고. 네. 세 번째는 이른바 이념 문제라고 해서 네. 이념은 필요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에게서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을 받는 것들은 극복을 해야죠. 네. 그 3가지 과제가 우리 통합진보당이 국민에게 쓸모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석기, 김재현 두 의원의 문제는 첫 번째 민주주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세 번째는 관련 없고요. 시중에서 세 번째 문제를 사실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3가지 중에. 이념 문제로 뭐 요새 새누리당 박근혜 씨가 뭐 국가가 너짐스러운 사람은 국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사상이 다른 것은 토론해야 될 문제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법적으로 다뤄야 되고요. 그런 것이지 무슨 어떤 뭐 집권당의 어떤 높은 사람이 저 사람은 국가가 아니 내 마음에 안 들어 국회 못 들어오게 해 이러는 것은 독재를 하자는 거지 민주주의 하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이념 문제는 문제대로 잊고 다뤄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사퇴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전체주의, 독재주의적 발상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에서는 사상의 자유,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도 있고.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당의 대표를 떠나서 또 국민의 대표, 입법기관이 되는 거니까 국가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 지금 애국가 왜 안 불러요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연관선상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별개의 아니, 문제라고 보지 않으세요? 제가 애국가 문제를 얘기한 거는 그런 네.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저는 국민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네. 또 실제 그런 면도 있죠. 이 일본 사람들이 기미가요 부르면 우리 언론에서 극우 전체주의라고 막 비난을 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애국가를 불러요. 심지어 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온즈가 야구할 때도 불러요. 아니 원래는 프로리그를 하면 그 팀 응원가를 틀든가 하는 게 맞죠. 놀러와서 애국가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남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애국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든 그러든 헌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그리고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의 중앙당 행사나 이런 걸 할 때는 국민회를 하는 게 좋겠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국민들과 우리 당 사이에 심리적인 장벽이 생겨서 우리가 뜻하는 바를 국민들께 말씀드리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 국민들과 당 사이에 벽을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념 문제라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은 이념적인 면에서 자기의 생각을 밝혀야 돼요.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그것을 알고 유권자가 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책의 배경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근데 그걸 이제 밝혔다고 해서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쟤는 내쫓아. 이건 또 안 되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건 유권자가 할 일이죠. 그렇죠.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퇴출시키더라도 퇴출시킬 문제이지 경쟁하는 입장에 있는 전파에서 쟤는 마음에 안 드니까 사상이 내쫓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밝혀야 돼요. 네. 이석기, 김재현 의원을 많이 보셨죠? 예, 뭐 선거운동 하면서도 보고. 선거 운동하시면서도 보셨어요? 이석기 의원은 언제 처음 보셨어요? 뭐 선거운동 기간에 처음 봤고요. 네. 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눈 거는 선거 끝난 직후부터 이야기를 네. 좀 많이 나눴죠. 이 부실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만나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퇴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오고 갔나요? 그럼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네.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드렸고. 네. 예. 사실 이석기 의원은 저희 피플인사이드에서도 인터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유시민 전 대표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당권 대권 거래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는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는 아직 규모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도 많지 않고 하니까 서로 함께 당을 해가는 입장에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향후에 당 진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와 관련해서 서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같은 당의 주요 종사자 사이에는 누가 당신이 이번에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당신은 대선 나가야 되지 않냐든가 이런 얘기들은 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유시민 전 대표께 뭘 권하든가요? 뭐 이거 권한다기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냐, 예. 뭐 또 있고 뭐 당 대표를 해야 되지 않냐도 있고, 네. 뭐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사실 통합진보당이 합쳐지기까지 진통이 많으셨잖아요. 민노당, 그러니까 현재 구당권파 중에서는 참여당과 합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 꼭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석기 의원이다. 또 이석기 의원이 그 과정에서 설득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건 모르죠,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석기라는 분을 이름을 처음 들은 게 네. 3월 초에 그 비례대표 후보 선거 공고가 나고 나서 입후보했을 때 그 이름을 처음 봤죠. 그전에는 그러면 당원이 아니었나요? 예, 나중에 확인한 걸로는 지난해 12월에 통합진보당 만들어지고 나서 입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입당한 지 석 달 돼서 비례대표 경선에서 1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나요?